어느 날 대학생인 나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스터디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어서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나 포함 두세 명의 학생들만이 남아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다. 밖은 캄캄했고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러다 갑자기 내 근처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나는 그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꽤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다.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학생이 단지 스터디 카페에서 나간 거라고 생각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계속해서 공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카페 내부가 순식간에 칠흑같이 변했다. 주변은 정적이 흘렀고 나머지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비상등이 켜지면서 최소한의 밝기가 주어졌고 우리는 조금 안도할 수 있었다. 카페 직원이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고 우리는 잠시 더 기다리기로 했다. 그때였다. 나는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움찔했다. 누군가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기분이 들었다. 돌아보니 아까 그 학생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시선은 여전히 느껴졌다. 아무래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안을 둘러보았지만 역시 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기분이 찝찝해서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스터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어두운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고 마치 내 뒤에서 누가 장난치듯 간격을 조절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급기야 골목길에 이르렀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뒤를 획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와 가로등 불빛만이 나를 비추고 있었다. 이제 정말 겁이 나기 시작했다. 다시 집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고 뒤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렸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고 후다닥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안도감에 숨이 가빠졌다. 그러나 집안의 어두운 거실에 불을 켜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방금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닫혀 있었던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확인해보니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내 얼굴 옆으로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스터디 카페에서부터 집까지 누군가가 나를 따라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내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옆에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고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벌떡 일어나 주변을 확인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그때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후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친구는 놀라면서도 흥미롭게 들었다. 그러더니 그 친구는 나에게 비슷한 경험을 했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나를 따라왔던 것일까? 지금도 가끔 밤이 되면 그날의 소름 끼치는 기분이 다시금 떠오르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밤 나는 작업의 압박감을 느끼며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푸르스름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피곤함에 눈이 간질거려 잠시 커피를 한잔하러 탕비실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다. 커피 머신이 돌아가는 낮은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리는 가운데 갑작스레 회사 전체에 전원 이상이 있는 듯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짧은 단전과 함께 사무실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불안감은 찰나의 순간에 불어닥쳤다. 나는 진정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끔 이런 일이 있었기에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고 나 자신을 타이르고 있었다. 나는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등 뒤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두려움에 떨며 뒤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나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내 컴퓨터 화면은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다. 다시 전원을 켜보았으나 여전히 검은 화면이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고 막 일어설 참이었다. 그때였다. 내 컴퓨터 스피커에서 갑자기 흰색 소음과 함께 무언가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자기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선명해져 갔다. 도와줘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스피커를 꺼버렸다. 이제 그만 퇴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출입문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허공을 응시하며 천천히 걸어 나오는 듯했다. 그 자리는 분명 아무도 없는 곳이어야 했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늘 속에 서 있던 형체는 어느새 여기까지 다가와 있는 듯했다. 심장이 요동치며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형체가 마침내 불빛 아래로 드러났을 때 머리가 길고 얼굴이 크게 일그러진 소녀가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왜 여기 있니?"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눈을 감았다. 소리가 멈추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다시 복도는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었다.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 후로 나는 아무리 일이 많아도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지 않았다. 때때로 새벽녘에 들리는 타이핑 소리가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지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 소녀는 대체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하려 했던 것이었을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어떤 도움이었을까? 내겐 마지막 날 밤 그 불가사의한 사건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경상도 어느 외진 산골 마을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시 생활에 지치고 번잡한 세상을 떠나고자 이곳에 터를 잡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 산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소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 깊은 곳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밤마다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남편은 그날 밤 친구 몇 명과 함께 그 폐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두운 밤 그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며 조심스레 숲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은 끝에 나무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달빛 아래 낡고 허물어진 집은 흘러내린 지붕과 금이 간 벽으로 오래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 주변을 서성이다 창문 너머로 안을 살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것을 신호로 복귀하자며 제안했지만 남편은 좀 더 보고 싶다는 욕심에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폐가답게 온통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으며 오래되어 부서진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 한가운데에 서자 문득 어딘가에서 낮고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람소리라고 치부하고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지다가 마침내는 한 여자의 처절한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어두운 방 안에는 그저 자기 혼자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멈추고 집안은 다시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남편이 돌아서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듯한 공포감을 느끼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굴 없는 여자가 길고 흐트러진 머릿결을 늘어뜨린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인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뒤돌아볼 틈도 없이 숲을 가로질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는 이미 흐느낌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던 친구들과 마주했고 그들은 그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고 비로소 상황의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부부는 그 일 이후로 마을 사람들에게 좀 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폐가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으로 오랜 시간 전 그 집에 살던 여인이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그녀의 원혼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을 잊지 못했으며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 숲 근처엔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그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전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마음속에 간직한 두려움과 공포를 비밀로 삼아 평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산골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조용히 속삭여지는 전설이 되었고 그 폐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기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연 속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그 집은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걸까요?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얼마 전 나에게 일어났던 지금도 떠올리기만 하면 소름 돋는 경험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잠시 고향 집에 내려갔을 때 발생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니 부모님도 반가워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서 기분이 좋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이곳저곳을 산책하곤 했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집 근처 작은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그 산책로는 한적하고 조용해서 어릴 적부터 자주 가던 곳이었다. 특히 해질녘 노을이 질 때면 주변이 금빛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길 양옆으로 난 가로수 사이에서 음침한 기분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집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창문을 보게 되었다. 창문 밖으로는 앞마당이 보였는데 그곳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었다. 처음엔 놀라서 눈을 비볐다. 설마 집 주위에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시 봤을 때도 여전히 창문 밖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고 심지어 이번에는 천천히 손을 흔들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였지만 확실히 이상했다. 옷차림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볼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형체가 낯설지 않았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어 방을 나가 부모님 방으로 향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뭔가 이끌리는 듯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창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순간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점점 커졌고 나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리고 창문 바로 앞에 멈춘 그 그림자는 나를 향해 살며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고 온몸을 덮은 공포 때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비명을 들은 부모님이 방으로 달려오셨어도 창문 밖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어젯밤의 일이 기분 나쁜 꿈이었을 거라며나 자신을 안심시켰지만 혹시 몰라 집 주변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다. 마당을 걷던 중 나는 큰 나뭇가지에 걸린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흥미롭기도 하고 혹시 이게 무슨 표시일까 싶어서 주위를 둘러본 거였다. 메모지에는 짤막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시 올게.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확 돋았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우리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어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다. 이후로도 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창문을 주시했지만 다행히 더 이상 그 그림자를 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다시 도시로 복귀했지만 어쩐지 이제는 어디서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날 밤 내가 본 그 그림자는 과연 뭐였을까? 도대체 왜 나를 찾아왔던 걸까? 아직도 그 답을 알 수 없단 사실이 나를 잠 못 이루게 만든다. 그리고 여전히 가끔씩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귓가에 맴도는 한마디. 다시 올게.